발효청이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어요. 발효청. 발효청이란 말 들어 옛날 발효효소 얘기라고도 그러고 발효효소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로서 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이 자리를 안 잡혔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효청을 담는 거를 자격화한 것이 아마 거의 그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발효청을 그 동안에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식품공전에 없어요. 효소제는 있는데 발효청이라 발효효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자리를 못 잡은 바가 있는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 설명하려면 길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설탕이 도입된 것이 불과 보편화된 것은 두른 지는 꽤 되지만은 보편화해서 일반 사람들이 설탕을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었던 것은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기억으로 보면 한 40년 전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설 명절, 추석 명절에요. 설탕 선물을 했어요. 그것도 3kg, 5kg짜리. 여러분 지금 15kg 설탕 한 포대에 15,000원, 2만 원이 안 가요. 15,000원 남짓밖에 안 가요. 15kg가. 그러면 그놈을 5kg씩 나누면 5kg에 한 5,000원 내외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3kg로 나누면 한 3,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요새 지금 3kg나 5kg짜리 설탕 한 포대를 선물로 준다 그러면 어때요? 주고 요거도 먹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 때 떡을 찌 먹는 게 주로 조청이었어요. 조금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꿀에다 주로 찍어 먹었고, 예, 꿀을 만든 것이 조청이잖아요. 여러분 그 꿀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꿀을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밀 그러기도 하고 청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꿀을 다 청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꿀을 밀 그렇게는 하지만 돌에서 딴 거는 석밀이라고 그래요. 석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청이라고 그러죠. 이게 청이란 말이 꿀이란 말이에요. 돌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딴 걸 석청 그러잖아요. 그 청이란 말인데 그 청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청이라는 것이 삼수변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맑을 청 이러기도 하지만 이게 꿀을 의미하는 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으셔야 되는가 하면 요 청이란 말이 뭔 말인가 알으셔야 돼. 그러면 우선 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청만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 위에 것은 요것이 날생자예요. 이게. 그리고 요 밑에 것이 붉을탄자야.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 청이죠. 그러면 요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붉은 데서 나온 것, 생겨난 것이 뭐예요? 청이다. 요 얘기죠. 그러면 붉은 데서 생겨난 것이 청이란 말이 뭔 말이냐? 요런 얘기입니다. 불은 빨개요, 안 빨개요? 빨갛죠? 불은 빨개요. 그러면 빨간 불이 뜨거워요? 파란 불이 뜨거워요? 빨간 불이 뜨거워요? 파란 불이 뜨겁죠. 여러분들 산소 용접으로는 불은요 파란 불이에요.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은 그렇게 뜨거운 파란 불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 파란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빨간 불에서 나온 거죠. 빨간 불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파란 불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빨간 것보다 푸른 청색이 더 이거 뜨거운 거예요. 파란 불이. 이 한자에 만들어진 어원이 그래요. 더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이라는 건 뭔가 하면 빨간 게 파란 불이라는 것은 빨간 불의 엑기스지. 그래 안 그래요?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이 청 속에는 엑기스라는 말이 요새 표현으로 하면 엑기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청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물기에서 뽑은 엑기스지.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뽑아올 때 어디서 뽑아요? 전부 식물에서
수분을, 단맛이 있는 수분을 빼지, 벌이. 그걸 모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식물에서 단맛이 나오는 거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5브릭스 내외입니다. 사과나 배나 딸기나 사탕수수나 뭐나,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스테비아 뭐 이런 것 좀 단맛이 설탕이 몇 배 이런 게 있더니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단맛이 나는 것들은요, 과일들은 대부분 다 10에서 15브릭스 사이, 대부분 그래요. 이거를 벌이 뽑아가요. 사과에서도 빼가고 호박꽃에서도 빼가고 다 빼갑니다. 그놈을 모으죠. 밤꽃에서 빼가요. 달지요. 이게 보통 당도가 12, 13%가 보통 10에서 15% 내외, 거의 한 12, 13% 내외가 제일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벌들이 그거를 수분을 증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통을 하나를 보게 되면 그 벌 속에 벌이 보통 4 내지 5만 마리예요. 벌 한 통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농업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양봉이나 이런 걸 배워봤어요. 저도 좀 양봉도 직접 내가 해보기도 했고, 보통 한 분봉이 되게 되면 4 내지 5만 마리가 여왕벌 하나에 일벌, 숫벌이 한 200마리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일벌인데, 그러면 그 일벌 중에서도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20, 30대 젊은 벌들 있죠. 걔네들은 밖에 멀리 나가요. 보통 저 벌들이 나가는 게 한 4km까지 나갑니다. 자기 벌집에서 한 4km까지 민원이 있으면 가요. 가서 그거 따옵니다. 그럼 벌이 그 자기 뱃속에다가 그 단물을 뽑아갖고 오면은 무겁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러면 먼 길을 나르려면 젊은 벌이야 돼? 늙은 벌이야 돼? 젊은 벌이야 되죠. 그러면 나이 먹어서 가지고 멀리 못 나가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40, 50대 벌들은 어디로 가냐? 가까이 한 1km 이내 이렇게 가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제 60, 70 먹은 벌들은 뭐 할 거야? 집에서 일해야죠. 일해야 되는데 벌은 절대 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젊은 벌들이 모아온 꿀을 어때요? 하여튼 날갯짓 덜심만 있으면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꿀을 수분으로 증발을 시켜서 날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예요. 우리가 13%의 당도를 가지고 오죠. 이게 당도야. 그러면 87%가 뭐예요? 수분이지. 그런데 이게 꿀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꿀이 되려면은 요것이 거의 반대로, 딱 이렇게는 아니고 거의 반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당도가 83%, 수분이 17%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꿀이에요. 저런 정도가 되면은 부패가 안 되죠. 그리고 저놈을 겨울에 녹여서 조금만 먹어도 이게 액기스니까. 그래서 이 수분을, 수분이 87% 된 이 당을 17%로 만들었으니까 이 17%는 이 물의 액기스입니까? 아닙니까? 그 액기스가 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잘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졌어요. 놀랍죠? 요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내 마음의 액기스가 뭘까요? 내 마음의 액기스가 뭐예요? 사랑일까요? 그러면 사랑은 한자로 표시하면 애지.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액기스가 정이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의 액기스가 청이라면 마음의 액기스는 뭐냐 이게야? 정이지. 그러니까 정이 들면 어때? 정이 들면 못 헤어지는 거지. 그럼 뭐 정 때문에. 그렇죠? 정은 사랑하고 틀려요. 사랑은 물론 우리가 뭐 사랑해서 하도 뭐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이란 말보다요 정이란 말이 더 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자가 나타내주죠. 마음의 엑기스를 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을 주었는데 그거를 배반을 당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죠. 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정의 민족이에요. 밥을 내가 조금 덜어 줄 때도 어때요? 한 번 줘요?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줘요? 더 줘요. 한 번 주면 정 없다고 턱 정을 해서 주죠.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야. 이게 우리 밥 먹는데도 그게 다 있죠.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그 마음의 이런 문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청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수분이 87%인 이거를 갖다가 17% 수분이 17% 당도가 83% 만드는 것이 청이죠. 그런데 요 청은 귀해 안 귀해? 벌이 사람 좋으라고 주려고 꿀을 만들어요? 지 먹으려고 만들어요? 지 겨울에 비상식량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빼뜨려 먹는 거야. 만약에 벌이 조금 생각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먹을 거를 저놈이 도둑질해 가니까 어때요? 집중 공격을 해버리지. 그러면 가져가겠어, 못 가져가겠어요? 이게 벌이 엄청 마음이 좋은 거야. 다 뺏기고도 가서 안 쏘지.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설탕이 없을 때는요, 꿀을 많이 뜰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벌이 우리 지금 5만 마리가 먹고 살려고 100이라는 꿀을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50을 들어갔다 그러면 반절이 죽어야 돼요. 실제로 벌이 굶어 죽어요. 설탕이고 뭐고 없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벌을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20%밖에 못 떠요. 30% 정도 떠도 벌이 죽어요. 그러니까 꿀을 조금밖에는 못 떠는 거예요. 내년에 또 꿀을 먹으려니까 벌을 살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랬고 그냥 엄청나게 귀한 거야, 꿀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꿀을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이 지을 조자 조청이야. 그렇죠? 그래서 만든 청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조청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단맛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꿀이 없으면 조청에다가 떡이나 이런 걸 찍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설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한때는 가래떡 빼하고 설탕 찍어 먹었어요. 그전에는 사카린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몸에 안 좋다고 나중에 뭐 알려진. 그래서 설탕은 굉장히 고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런 적 있죠? 뭐 다 그런 세대 애들이. 그 설탕을 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설탕 찍어 먹으라고 명절 때 설탕 선물을 한 거야. 이게 조청 대신에 꿀이나 조청 대신에 설탕 찍어 먹으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계가 자유무역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나오는 원당을 갖다가 우리가 설탕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엄청 싸진 거죠. 그래서 지금 설탕 15kg 한 포대가 한 15,000원 가면은 어때요? 키로당 1,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 거죠. 키로당. 그리고 엄청 싸졌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발효청을 담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불과 20, 30년 전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가 한 30년? 우리 발효청 역사 본격적으로 한 건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발효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있겠죠. 네. 이거를 설탕이라는 걸 이용해가고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삼투압 현상이에요. 삼투압. 삼투압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반토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낮은 농도의 용매가 높은 농도의 용액 속으로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현상이죠.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설탕물은 진해요. 안에 있는 식물이 갖고 있는 수분은 연하죠. 그러면 밖에 있는 설탕물이 이걸 빼내거든요. 그럼 밖으로 약용물질, 영양물질이 빠져나와야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수분과 함께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효효소, 뭐 발효액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저는 발효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이라는 액기스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액기스라는 청인데, 그런데 식물에서 액기스를 뽑았다고 보면은 저 말도 맞죠. 발효청이라는 말이 당의 액기스를 뽑았다는 말이도 되지만은 거꾸로 당을 이용해서 식물이 갖고 있는 액기스를 뽑아낸 거다고 우리가 좀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면 발효청이란 말도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발효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동안에는 그 종편, MBN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발효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환자들이 성인병이 낫고 뭐더고 해서 진짜 발효청이 한때 엄청 떴죠. 그러면 그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낸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시사철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약효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양질의 약초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산야에 이게 그냥 자연 그대로 자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농촌에 사람이 많을 때는 그걸 전부 약초꾼들이나 뭐에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채취를 해서 시장에 다 냈어요. 그것이 양령시예요. 재배도 했지만은 산에서 주로 대부분 자생되는 걸 많이 이 산에 가서 캐다가 그게 다 자연산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양령시라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양령시들이 있죠. 청주도 양령시가 있고 전주 양령시도 있었고 어디 경상도에 안동인가 어디도 있고 옛날에는 함양, 산청 이런 데 양령시, 우리나라 양령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에는 돈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루 가서 산에 가서 약초 캐고 먹고 하면 그걸 내다 팔면 먹고 살는 저희가 됐어요. 근데 농촌을 사람들이 떠나버리면서 이 약초를 보급해 줄 수 없는 단계가 왔고, 만약에 캐서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비싸져 버리니까 엄청 고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값싼, 예를 들어서 중국 한약재에 의해서 밀리게 되니까 누가 채취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국 산야에 그 좋은 약초들이 전부 다 사장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민간에서 사람들이 캐다가, 과거에는 대부분 약초들을 어떻게 다렸죠. 탕약을 했잖아요. 탕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탕약 다려가지고 약용물질, 영양물질을 뽑아서 우리가 약용으로 썼잖아요. 그게 탕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전문적인 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의료 행위로 들어가니까 한약사 자격을 가지거나 한의사나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니까 민간에서는 어려웠죠. 옛날에 민간에서도 민간요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방약이라고 그래서 다 시골에서 사물탕이라든가 뭔탕이라든가 십전 이런 건 다 만들어서 그냥 누구나 다 먹었습니다. 그거 한의사가 안 지어줘도.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걸 처방해서 다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탕을 이용해서 그 약용물질, 영양물질을 빼낸 것이 사실은 발효청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엄청나게 좋은 약성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발효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농민들의 엄청난 이게 수익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제도화해가지고 식품화해서 국민들에게 먹인다고 한다면 국민들 건강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발효청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군가 좀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들한테도 그 영양이 풍부한,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약용물, 영양물질이 풍부한 것을 뽑아서 그거를 콜라나 사이다 대신에 물을 타갖고 음료로 먹인다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단 문제는 뭐냐? 이거의 약성을 아주 고도의 어떤 그 의학적인 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쑥이 어디에 좋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쑥 발효액을 어느 사람이 먹으면 좋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보편화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동의보감이나 이런 게 다 쑥의 어떤 좋은 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조하거나 뭐거나 섞지 않고 보편적으로 어디에 좋다는 것만 해도 음료로서 쑥 발효청,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뭐 칡으로면 칡 발효청. 그러면 칡이 어디에 좋다는 건 다 일반화돼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발효청으로 개발해 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이 그걸 만들어서 농가 소득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엄청나게 전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인데, 이거를 너무 한때 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발효청을 담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무용지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거 어떤 사람은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설탕물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오면 다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크게 내가 볼 때 방송이 실수한 겁니다. 이건 국민 건강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그거를 그냥 원에 그대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만하게 물을 타서 한 12, 13% 정도 내가 먹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효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입자를 더 쪼개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꿀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당 중에서는요, 꿀이 1당이에요. 원래 모든 식물에서 나오는 당은, 과일당은 2당입니다. 2당이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건 다당이죠. 뭐 몇백 당, 몇천 당이 결합된 거니까. 근데 설탕은 2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2당인 설탕을, 아까 2당인 그 식물의 당을 벌이 갖다 뱉으면서 벌이 갖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1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탕을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시키게 되면 1당이 돼요. 이거는 내가 우리 식품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 발효가 된 거를 요청을 해서 해보니까 1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건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죠. 1당입니다. 그러면 1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당이에요. 바로 흡수하는 당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안 거쳐요. 설탕은 한 번 소화 과정을 거쳐서 1당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흡수가 되는데, 이거는 발효를 통해 갖고 1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력이 떨어져 있는, 아주 피곤한 이런 수험생들이나 아주 기운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 금방 기력을 회복해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그냥 이 언론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이걸 좀 사장시켜버린 것은, 이건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이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도 혜택을 보지만은 이거를 잘 개발해서 외국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차단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진실은 어때요? 항상 언젠가는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 발효액이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의 식품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설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꾸
연구도 되고 쌓이게 되면 이게 세계적인, 우리나라 같이 약초 성분이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쑥 발효청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것도 고가로, 뭐 이런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청은 절대 설탕물이 아니다.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이 갖고 있는 약용물질의 영양물질을 뽑아낸 정말 좋은 우리가 음료고, 정말 좋은 우리가 식품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그 음식을 조리할 때 설탕이나 꿀이나 조청 대신에 요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 또 조미식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